곧 지원하는 30만원 배달 택배비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증빙만 가능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꼭 음식점 아니더라도요, 소상공인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의 장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제가 그저께 월요일날 영상 남겨줬는데, 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여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에휴, 영수증 다 버림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영수증 다 버렸어. 그럼 나는 못 받나? 아니라니까요. 2025년도도 신청이 가능해요, 여러분. 자, 이거 공문 보겠습니다. 자, 공문 와봤어요. 어떻게 됐나요? 배달 택배 실적 어떻게 됐어요? 작년 1월부터 언제까지? 2025년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공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영수증도 가능한 거예요. 영수증 버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택배 배달하는 거 영수증 잘 모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얀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예? 영수증 벌어도 지금부터 나가는 거 잘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걸 증빙 받아서 30만원치 모아서 받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증빙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꼭 받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빵먹자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배달 안 했는데 지금부터 배달해서 자료를 만들면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공문 보여드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해 거도 된다라는 거죠. 공문에 적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배달해서 뭐 자료 만들면 뭐 굳이 배달료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근데 내가 배달할 일이 있어. 그러면 30만원어치 내가 증빙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당 사장님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예,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식당 사장님 뿐만 아니라, 물론 식당 사장님들은 뭐죠? 긴급, 신속 지급에 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로 나오실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공문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죠? 30만원 지원금 나오는 거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두 가지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하겠죠. 그죠? 이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거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들이 대부분 이런 걸 쓰시니까 여기에 해당하다 보니 신속 지급으로 나오는 거고, 언제부터?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거고. 그럼 나는 이런 6대 배달앱을 쓰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확인 지급으로 가면 된다니까요? 확인 지급으로? 왜? 여기 보시면 업종, 공문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업종 제한 있어요? 전업종으로 돼 있잖아요. 업종 구분 없이 내가 택배를 보냈다, 배달을 보냈다, 내 돈을 썼다, 이런 분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사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내가 택배 배달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이거 대부분이 이렇게 오해하세요. 어차피 배달이니까 식당 사장님만 되나보다.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물론 아시지만 이렇게 아마 신속 지급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렸고요. 자, 산세님께서, 자,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받는데 신속 지급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요것도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우체국 택배니까 일단은 신속 지급은 신속 지급이 이거 안 되죠. 신속 지급은 신속 지급이 가능할까 이거 주는데, 자, 신속 지급은 어디라고 하겠어요? 신속 지급은 어디예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도로, 바로고, 부릉 여기에 쓰신 분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중기부가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중기부가 전산으로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사에도 떴어요. MOU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체국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신속 지급은 안 되는 거지. 신속 지급은 안 되는 거고, 확인 지급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일단 공문에 의하면 모르죠? 갑자기 또 여기가 우체국이 포함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문대로 보면은 우체국은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확인 지급으로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편 발송이나 정기 화물 비용도 가능한가요? 같은 내용이죠. 우체국 등기비 신청 가능한가요? 한 번 낼 때마다 3,500원씩 내고 이용했어요. 교수님, 우체국 택배랑 등기도 포함될까? 이렇게 주셨는데 잘 보십시오. 자, 우체국 등기 이거 소포예요, 그냥. 그죠? 등기번호 나오고 그게 송장번호입니다. 어차피 금액 나오죠. 그죠? 저도 많이 보냈어요. 우체국 3,500원 내고 등기 보내고 소포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처럼 이제 우체국 택배인데 그럼 이제 확인 지급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4월에 추가 공고가 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4월에 추가 공고 뜨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현재 공문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뭐 있죠? 택배, 배달 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직접 배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체국 택배 당연히 포함되겠죠. 우체국 등기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3,500원 주고 등기 보냈단 말이야. 우체국 가서 그람수 재고, 여러분 소포 많이 보냈잖아요. 그거 배달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택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등기 보냈을 때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챙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4월에 추가 공고가 뜨면 이거는 그때 가서 확실히 이제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 판단은 당연히 된다. 근데 이제는 그 영수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전자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운송장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등기 보낼 때 우체국에서 영수증 끊어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걸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추가 공고에 나오면 그때 가서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공문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출 서류를 증빙 업로드 하셔야 되는 부분, 요거 이제 체크하시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만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내가 정말 3,500원 냈는지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수님, 우체국 택배는 문자로 영수증을 보내는데 이걸로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요게 좀 애매해요. 과연 그 중기부에서 문자로 받은 영수증을 과연 인정해 줄지, 이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왔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예, 그래픽으로 막 포토샵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영수증을.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문자로 오는 거는 이게 과연 증빙으로서 인정이 될지는 정말 미지수다. 예, 만약에 이게 종이로 받은 영수증이 있으면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딱 종이로 받았으니까 그런 거 가능해도, 이거 문자로 온 거 카톡으로 이렇게 날라오는데, 저도 이제 많이 날라오거든요. 과연 그거를 인정해 줄까? 이거는 미지수야, 정말로. 예, 그건 4월에 진짜 공고 나와봐야 합니다. 이거는 포토샵이 가능해서 글쎄요, 이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4월에 공고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체국 택배 보내면은 그 영수증 무조건 받아 놓으세요. 무조건. 예, 이게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은 우체국 직원이 문자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출력해드릴까요? 물어보거든요. 그냥 출력해달라고 해서 이 종이로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 구매한 거 택배비도 포함된다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질문이 물건 구매한 거 아니죠. 내가 물건을 구매한 거에 택배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업자로서 택배를 보낸 거, 내 돈 주고 택배를 보낸 거, 이해되세요? 물건 구매한 거에 택배비가 아니라 내가 사업자로서 손님에게, 고객에게 뭔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 보낸 그 금액을 돌려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건 구매한 거야 아니에요. 구매했을 때 내가 택배비 내는데 소비자로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마트 스토어는 4월에 가능한 거죠? 영수증 다 버렸는데 지금부터 잘 모아야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택배를 보낸 거,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가능하겠죠. 내가 3자 택배를 썼던 뭔가 택배를 보냈잖아요. 그럼 영수증 모아주시면 되겠죠, 그런 거.
예, 저는 이제 맘 같으면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정부가 이게 그 6대 그 카페 아니 저기 배달 앱처럼 전산화를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차피 물건을 배송할 때 물론 뭐 배송 상품이 있고 배송 안 한 상품이 있겠지만 그 전산화가 돼서 그래서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 할 때 송장 번호 넣잖아요. 거기다가 송장 번호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끌고 와서 알아서 처리가 되게끔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 희망이에요. 근데 과연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와 중기부가 그렇게 협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내가 그 송장 보낸 것들 뭐 CJ 택배다 아니면은 그 송장 보낸 것들을 잘 모아두셔야 되겠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잘 모아두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환님이서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견환님, 자 여정님 고급 정보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셔서. 저는 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아니 갑자기 그 작가님께 전화가 와갖고 갑자기 울려대갖고 깜짝 놀랐네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이게 또 라이브 또 살아있는 느낌이 나겠죠 여러분. 자, 여정님 고급 정보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콜24시를 통해서 1톤 또는 5톤 용달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물론 개인 사업자라 계산서는 발행 받았고요. 이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이거 저는 가능할 거로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거래처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계산서는 안 됩니다. 일반 계산서 이거는 말고 세금 계산서. 전산으로 처리된 세금 계산서. 요거는 저는 가능할 거로 보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이제는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저는 요걸 이것도 이제 4월에 이제 공문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제 개인적 생각은 어차피 배달하신 거잖아요. 용단을 썼던 배달을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 계산서만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으면 발급이 된다 그러면 저는 지원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4월에 공문 나오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문에 의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요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겠지만 이것도 어차피 배달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스라인님께서 교수님 3자 물류업체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3PL이 우리가 이런 걸 3PL이라고 부르죠. 3자 물류업체 우리가 3P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3PL을 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자 물류 3PL은 이제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데예요. 그리고 이외에 큰 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3자 물류업체가 많습니다. 창고에 물건 넣어놓고 알아서 이제 배달도 해주고. 그러면 이 거래처가 이 3자 물류 업체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증빙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가능할 거로 봐요. 예. 근데 만약에 이 3자 물류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만약에 세금 계산서나 증빙을 안 해줘.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3자 물류 업체는 되겠지만 과연 그 증빙 서류를 이쪽에서 끊어주느냐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서 요런 거 저는 뭐 이 문자만 보면은 저는 가능하다. 하지만 증빙을 이쪽에서 끊어줘야 된다. 영수증을. 간이 영수증 안 되니까 간이 영수증 안 돼요. 세금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명확하게 그 공공 증빙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택배비 지원이 3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큼만 주는지요? 예, 맞습니다. 자, 요거 공문 가보겠습니다. 자, 공문에 보면은요, 배달 택배비 사용 내역, 그러니까 증빙이 돼야 돼요. 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그 뜻은 뭐야? 내가 증빙하는 것만큼 받는 겁니다. 증빙을 했는데 최대 30만원 이상을 인정받았어요. 그럼 최대 30만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40만원치 내어서 증빙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증빙할 거 있으면 뭐 50만원이든 60만원이든 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 뭐 거절당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낼 때, 한 번 신청할 때 최대한 많이 넣어서 최대 30만원 다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딱 30만원만 맞춰서 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중에서 증빙이 안 되는 것들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 얼마, 20 얼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귀찮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래서 최대한 많이 증빙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이런 질문이죠. 2024년 영수증 없으면 못 받나요? 자, 요건데 자 보세요. 2024년 영수증 없어도 2025년 영수증이 있으면 되죠. 그죠? 근데 내가 굳이 2024년도 영수증을 해야 돼. 근데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번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증빙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증빙입니다. 증빙. 예, 어떻게 증빙해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증빙해야에 따라. 그래서 2024년도 증빙할 수만 있다 그러면 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올해의 영수증 증빙이 가능하면 올해 거 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예산 소진시까지거든요. 이게 예산은 저는 뭐 충분할까로 보는데, 그래도 이제는 안심하려면, 모르죠. 진짜 이건 모르는 거예요. 초반에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 지원해갖고 예산에 빨리 소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처음 늘 때 제대로 넣자. 예, 이건 예산 소진시까지니까. 그래서 최대한 4월부터, 요거는 다 4월부터잖아요. 4월까지 영수증을 다 만들어내시는 게 좋죠. 혹시 택배회사 고정지출 같으면 택배회사 다이렉트로 검사해서 주지는 않는지요? 자, 요것도 제 개인적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게 어떤 개념이냐면 CJ 대한통운이야. 예를 들어서 그 뜻인 거죠. 그럼 CJ 대한통운과 중기부와 콜라보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알아서 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공문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6대 배달 플랫폼 여기만 전산 공유를 한 상태고, 뭐 CJ 대한통운, 뭐 경동택배, 이런 어떤 3자 물류 회사들, 택배 회사들랑 뭔가 콜라보를 했다, MO를 맺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다이렉트로 검사해서 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공문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 퀵 이용한 건 어떻게 증빙할까요? 자,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공문 와봤어요. 공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퀵 서비스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잖아요. 퀵 서비스 대상 유형 이해 확인 지급에 퀵 서비스 여기 돼 있잖아요. 퀵 서비스 됩니다. 심부름 센터도 되는데 뭐 저는 심부름 센터란 대단해요. 심부름 센터도 돼요. 심부름 센터의 개념이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심부름 센터의 개념은 뭐지? 아무튼 간에 퀵 서비스 된단 말이에요.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카카오 퀵은 제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예, 저는 카카오 퀵을 안 써봐서 어떻게 증빙할까?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 퀵에서 여러분께서 영수증 뭔가 출력이 안 되나요? 카카오 퀵은?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4월에 공시가 뜰 겁니다. 이것도 진짜 안 뜨면은 진짜 물어봐야죠 이거는. 그래서 저도 카카오 킥을 안 써봐서 거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수증이 따로 출력이 되는 구조인지 이용 내용이 나오는 건지. 일단은 서류를 공문을 보면은 영수증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래서 카카오킥에서 내가 이용했던 거 그거 세금 계산서가 이쪽에서 발급이 가능한 건지, 그럼 완전 땡큐고. 그렇잖아요. 카카오킥에서 내가 이용했던 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그럼 그쪽에서 세금 계산을 끊어줘야죠. 그럼 이게 1년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끊어주면 완전 땡큐인 거고, 그런 구조면 좋은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거 4월에 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킥에 여러분 좀 정보 좀 주세요. 카카오킥이 어떤 구조인지. 여러분 이게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댓글 달아주셔서 카카오킥 어디 가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해요, 이런 거 완전 너무 좋은 정보죠.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의도 정보맨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 모임입니다. 저는 경제평론가로서 다양한 방송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죠. 이게 다 생방이에요. 생방. 그래서 여러분 경제평론가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여정으로, 여의도 정보맨으로 하고 있죠. 자, 인사하고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오늘 또 열심히 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방송 오늘 또 강의 있고요. 강의하고 방송하고 정신없이 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에게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또 우리에게 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 잘 되는 생각, 건강한 생각, 내가 막 부자 되는 생각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복을 빌어드립니다. 자, 오늘도 힘냅시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